주요 정당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지지율이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이게 오차범위니까 거의 같다고 봐도 상관은 없는 건데 이게 제가 이걸 하나 좀 이따 짚고 넘어갈 건데 여론조사 기관을 잘 봐야 돼요. 여론조사라는 게 무조건 지표만 보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선 어느 기관에서 했느냐,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느냐 우리가 유심히 살펴를 봐야 되는데 일부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특수한 종교에 관련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맞춘 여론조사 기관도 존재하고 특수한 세력의 기부라든지 이런 걸 받은 여론조사 기관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를 우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게 하나가 이 회색이 뭐예요? 지지 정당이 없음이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면서 관심이 없던 이런 무당층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고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윤석열 지지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지한다가 46%, 여기 이제 합한 숫자고 지지한다 47%, 지지한다 45%, 지지한다 39%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추세를 보면은 점점 지지율은 높아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는 낮아지고 있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이 갤럽으로 한번 볼게요. 갤럽이 신뢰도가 있냐.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순위를 2004년도 지금 25년도니까 24년도 거를 정리한 거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서 보면은 이 갤럽이 여기 있네. 5위에 링크 있죠? 한국갤럽조사연구원 이렇게 있죠. 5위에 그러면 한길 리서치가 있어요. 한길 리서치가 한길 리서치 한번 찾아봅니다. 쭉 보면 한국 리서치인데 한길이랑 다르죠. 30위권에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천지일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코리아 정보 리서치 되는데 이 천지일보가 여러분도 좀 느낌이 오셨겠지만 신천지에 관련된 일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 찾아볼게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로 있는데 정보 리서치가 아니죠. 쭉 보면 없습니다. 30건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여론조사 공정 한번 찾아볼게요. 여론조사 공정 없습니다. 32건 안에 펀앤드 마이크 한번 찾아볼게요. 자, 펀앤드 마이크도 없습니다. 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47% 찍었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질문 항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감사식으로 해서 물어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맞냐, 그리고 질문 자체가 좀 그래요. 지금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 전제를 깔아뒀기 때문에 이 전제에 의해서 대답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앞에 전제를 깔기 때문에 대답이 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시국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하고 나니까 그 다음 여론조사에서 그냥 그런 거 없이 진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이거야. 이런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하는 자세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우리가 하는 거는 정당하고 우리 쪽 언론이나 우리 쪽 유튜브가 하는 거는 맞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이 말하는 거는 무조건 그거 회사 가보니까 문 닫혀있던데 그거 사입이 있던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이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5위 안에 드는 회사였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거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응답률이 여기에 16.3%로 나오죠. 16.3%. 근데 이런 갤럽에서 평소에 질문을 하면 여기 1000명이라고 나와요. 1000명. 여기 1001명을 조사했다 하면 응답률이 11에서 12% 나와요. 대부분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10명 중에 9명이 그냥 끊는 거예요. 근데 대선같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응답을 더 한다는 거지. 그래서 14에서 15%가 나온다는 건데 최근 아까 응답률이 몇 퍼센트? 16.3%니까 16% 넘었다는 거예요. 대선 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정치적인 관심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 응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건데 그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기들이 대답하고 싶었던 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해소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어쨌든 탄핵을 지금 됐으면 빨리빨리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응답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응집력이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라는 거를 보여줘서 여론을 어떻게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절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막 셰프력이 직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고 있는 11%에서 늘어난 16%, 5% 정도면 엄청 큰 거잖아요, 사실. 그 5% 정도는 보수가 과지표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민주당이 생각해야 될 점은, 아까 말했지만 이 관심 없는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는데 국힘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 중도층이 국힘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층을 잡아올 필요가 있다. 탄핵을 바라는 건 맞는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쪽을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